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 전남경찰청장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오늘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수능으로 치러집니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한평군을 언급하지 말라는 전라남도의 이주전 요청을 오늘 매우 유감이란 표현으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 한평 등 사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한국인 최초 프랑스 메리치 외국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맹세라는 지론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전 전남경찰청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끊겨 실종 신고된 상태였는데요. 최근 검찰 수사관과 고위경찰 2명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이틀 만입니다. A씨는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발견했고요. 현재 휘체가 없어 보이고요.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뒤 퇴직한 A씨는 사건 브로커인 성모 씨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씨는 수년간 수사기관의 사건, 인사청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가상화폐 사기범으로부터 수사 청탁 명목으로 18억 5,400만 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검찰은 어제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지만 A씨에게 소환 통보나 출석 요구 등 접촉은 일체하지 않았고 강제 수사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A씨가 숨짐에 따라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성 씨를 통해 사건이나 인사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 1명과 전직 경찰 법무관, 경감 등 3명을 구속한 검찰은 A씨 사망과는 별개로 후속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긴장 속에 수험표를 배부받고 시험장을 확인했는데요. 올 수능은 킬러 문항 없는 첫 수능, 또 4년 만에 마스크 없는 수능으로 치러집니다. 달라진 점과 주의사항 정경원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수험표를 받아들며 화이팅을 외치는 수험생들. 내일 시험을 치를 고사장과 선택 과목을 다시 한번 살핍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수험생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쌓아온 거를 표출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푼 건 다 맞고 그리고 찍은 거 한 문제라도 더 맞았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광주 전남 84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는 2024학년도 수능시험에는 지역 수험생 29,500여 명이 응시합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빠진 첫 수능인 만큼 반수생 등이 대거 몰리면서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고인 22.6%에 달합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가지고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를 방문하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휴대전화는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 테이프, 지우개 등은 가져갈 수 있지만 샤프와 볼펜은 시험장에서 지급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지는 이번 수능에는 확진자들도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험생들은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는 따로 분리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은 공부보다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물을 점검한 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도 평소 식습관대로 식사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한평군을 언급하지 말라는 전라남도의 요청에 대해 오늘 공식적으로 매우 유감이란 표현으로 거부했습니다. 대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무안, 한평 등 4자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한평군을 언급하지 말라는 전라남도의 요청에 공식적으로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전남도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 시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한평군에 대한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난 상황에서 공식 브리핑까지 자청해 광주시가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다음 달 한평군이 군공항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광주광역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전라남도의 또 다른 요구였던 민간공항 이전 확답에 대해서는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간공항은 어디든 이전하게 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평 군민이 동의하신다면 군공항은 한평으로,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대신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전라남도와 한평군, 무안군 등 4자가 만나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상익 한평군수가 만남을 갖기로 한 상황인 만큼 논의의 규모를 키우자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좀처럼 진전이 없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한평군의 찬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가칭 원칙과 상식이란 모임으로 정치 세력화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여러 의원들의 모임 중에 하나라며 당내 확장성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세력화에 나선 비명계에 대해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나타냈습니다. 전남의 한 의원은 비명계의 주장 중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과한 측면도 있다며 세력화를 통한 소통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한 의원은 분열을 일으키는 발언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며 비명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조차도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비명계 모임의 확장성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전남의 또 다른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5명 외에 3명 정도가 더 원칙과 상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게 전부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비명계의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가 총선 전략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 출마는 국회의원 1명의 당선 문제가 아니라 총선 전체 전략과 구도를 보며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지만 적어도 광주 전남에서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등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5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상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공개 대상은 지난해 10월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광주의 체납자는 230명, 전남은 298명에 달했으며 시도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국 금지와 가택 수색 등을 통한 행정 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 한국인 최초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글을 쓴다는 것은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맹세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궁극적 질문이라며 소설가로서의 지론을 밝혔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출간된 한강 작가의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새 여성의 시선으로 풀어내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이후 광주를 찾은 한 작가는 소설의 집필 과정에서 제주 4.3과 광주 5.18의 역사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 사료를 파고들었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증언록에서 시작을 해서 최대한 많이 증언을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순간들을 제가 따라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폭력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포용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작가 한강은 지난 1994년 소설가 등단 이후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를 포함해 현대사를 다룬 소설들을 연달아 집필했습니다. 작가는 2016년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상을, 2017년에는 소년이 온다로 이탈리아 말라파르테상을 받았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전남도의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메가서울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메가서울 추진은 지방분권과 자치를 외면하는 처사로 지방시대 선포와 함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립 제2요양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병원 지부는 성명을 내고 지난 6월 광주시의 위스탁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차례 제안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공공병원 정상화를 위한 광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시립 제2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노조와 함께 상생 방안을 찾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6년여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한 뒤 피해자 65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71억 3천만 원을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새로운 매물을 사들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4월 27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자유마을 국민대회 당시 5.18 민주화운동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앞서 지난 5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저수지에서 전통 어업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가래치기 체험이 강진에서 열렸습니다. 강진군 병영면 중고저수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 전통 어구인 가래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마을 화합 행사도 가졌습니다. 가래치기는 대나무를 삶은 뒤 줄로 엮어 만든 원통형 어구인 가래로 추수 후 연이 자생하는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가둬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목포대학교 후문상권에 조성된 누구나 상점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무안군의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의 준비사업 성격으로 개장한 누구나 상점은 학생과 상인회, 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해 플리마켓과 창업 동아리 운영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개장식과 함께 버스킹 공연 등의 축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지역 사립대들이 학생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성과들을 선보이기 위한 창업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호남대 취창업지원단은 광주대, 조선대 등과 함께 오늘 호남대 중앙주차장에서 창업 교육을 하고
창업 아이템을 전시하는 2023 스타트업 플레이그라운드 청년 창업 놀이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방송인이자 창업가인 노홍철 씨가 자신의 실패와 성공 경험담을 전한 창업 토크쇼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부의 비정규직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기본급 5만 원 인상 외 모든 수당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실시한 연대회의 쟁의행위 찬성률은 91%로 연대회의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6회 전라남도 여성대회가 오늘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마련한 오늘 행사에서 회원들은 당면한 여성과제를 공론화해 새로운 여성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의 무궁한 잠재력을 발굴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오늘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도의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조직관리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인 결과 적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전달받으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